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신우쌤입니다. 식사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4분인데 이 장 끝나고 7시 이후에 조회가 되거든요. 이거는 계속 조회가 되는 게 아니고. 저는 TV에서 라면을 맛있게 먹는 걸 보고 라면이 갑자기 땡겨갖고 라면을 먹었습니다. 뭐 라면 먹고 배부른 거나 뭐 한우 먹고 배부른 거나 배부른 건 똑같아요. 뭐 칼로리라든지 뭐 영양 성분 이런 건 좀 다르겠지만은 그런 거 연연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오늘 시장은 지금 전반적으로 코스닥 같은 거 안 좋죠. 그래서 마찬가지고 그래서는 1% 정도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0.86%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1% 정도 빠지고 있고 선물은 강보합 정도 수준, 약한 콘텐츠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오늘 개인들만 전부 사고 있죠. 선물까지 개인들만 사고 있고 외국인들은 벌써 이 시간에 선물을 4,291억이나 팔고 있고 그러니까 양매도입니다. 지금 기관 외국인들 다 팔고 있는 그런 상태. 이럴 때는 조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아침에 살짝 갭 뜬 다음에 확 밀리고 반등 주고 또 밀리고 하다가 살짝 반등 주고 또 밀리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수익 볼 수 있는 자리는 지수 기준으로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 정말 짧게 먹을 수 있는 자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일단 종목들 리뷰 개념을 한번 본다면은, 어제 간 종목을 제시했던 종목이 유니캠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이 현재 시간 75,000주 매도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 기관이 6,000주 매수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 40만 주 매수한 거에 비해서는 이 정도면 양호한 어떤 상태입니다. 양호한 상태고, 어제 유니캠을 제가 미래세 창구를 잘 봐야 한다고 했던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현재 시간 미래세 창구의 어떤 그걸 보면 어제 32만 주 사고 오늘 지금 현재 31만 주를 샀습니다. 샀고, 저는 KB 같은 경우도 좀 사고 있고 삼성 특별한 건 없죠. 지금 특별한 건 없고 또 근데 양호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0.53% 갭 떠서 5%까지 갔다가 지수 급락 나올 때 4.76% 빠졌다가 지금 이제 거의 거의 약보합 수준까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래량은 터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추웠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거래량이 추우면서 조정을 받는다면은 또 기회를 줄 겁니다. 지금 이 종목들 자체가 신규주들 테마로 형성돼 갖고 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대장 그들배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잘 봐줘야 됩니다. 잘 봐주지만 오늘은 아니지만은 내일이라든지 모레 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계속 봐줘야 되겠고, 첨보 같은 경우도 오늘 갭을 1% 띄었다가 장중 고가가 2.44% 근데 5%대까지 거의 6% 정도 급락이 나오고 일단 올선은 깨졌고 11선 부근에서 약하게 지지받고 있는데, 분차트를 잠깐 본다면은 그냥 지수하고 비슷하게 움직이죠. 움직임 자체가. 마찬가지로 지금 셀리버리하고 같은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드림텍도 마찬가지. 이건 제가 홀딩했다 했는 종목인데 아침 예상 체결가라든지 뭐 그런 걸 보면은 지수가 어떨지 대충은 짐작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니다 싶은 종목들은 다 팔고 나와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특히 단일가 매매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단일가 매매를 할 줄 알면은 아침에 시가에 던져야 될지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될지 이걸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제 단일가가 15,850원에 마감했죠. 15,850원에 마감했는데 얘 같은 경우 15,850원에 시작을 했고 한 틱 정도 치다가 바로 밀리는 흐름, 지수가 급락하면서 바로 밀리는 흐름이 나왔고, 이런 같은 경우는 일단 무조건 팔아줘야 됩니다. 특히 시가 그러니까 전날 갭 떴다든지 하는 종목들은, 전날 단일가에서 상승했다 또는 하락했다 이런 종목들은, 상승한 종목은 당연히 상승을 더
더 많이 해서 출발하는 게 정상이고, 하락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더 하락한다든지 아니면 그 하락폭 정도 수준으로 시작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 정상적인 흐름에서 다르게 나올 때 어떤 매매 기회가 나타나는 겁니다. 매매라는 건 매수도 되고 매도도 되고 다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트림텍 같은 경우는 오늘 지수 이런 상황에서도 강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가져줘야 되고, 그러고 제가 차트에 지금 분차트에 화살표가 막 있으니까 신경 쓰이는데, 제가 연구하는 알고리즘이 안에서 갖고 그걸 연구한다고 지금 이렇게 해놓고 보고 있습니다. 신호가 제대로 나오는지 정상인지 뭐 보고 있고, BP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홀딩했다 하는 종목이고, 얘는 어제 단일가에서 1150원, 그러니까 2.64% 떠서 출발했어요. 떠서 출발했는데 시가가 2.64%딱 시가 그 정도 수준에서 출발했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얘기했듯이 빨리 매도 대응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잘 대응했고, 자, 인생 같은 경우는 어제 19,150원 상한가로 마감을 했죠. 단일가 상한가 마감으로 했고, 오늘 같은 경우 19,800원 13.47% 갭이 떠서 출발했습니다. 이런 건 당연히 조금 더 격이다가 팔아줘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시가 부분에서 붙는다면 수익 날 수 있는 자리는 있었지만, 이게 급하게 막 빠지고 이러면은 통장 넣는 분들은 잘 빨리 대응하기 힘들겠죠. 호고창 같은 걸 잘 보면서 대응을 하다 보면은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노배터리 같은 경우도 얘는 어제 단일가에서 150원 빠져서 출발했어요. 빠져서 출발했는데 오늘 보합에서 출발했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시가에 따라 붙어 볼만합니다. 뭐 그래서 본들 얼마 먹지는 못하지만은 32,650원 정도 출발했다면은 33,600 거의 1,000원 정도 수준의 주당 1,000원 정도 수준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이지장금 올라가면 보통 500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죠. 1점 몇 프로 정도의 어떤 수익 날 수 있는 어떤 구간인데, 그렇지만 지금 이제 어떤 흐름 자체가 이렇게 반등 나오고 막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수보다는 일단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잘 볼만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규주, 그동안 강했던 신규주 테마들 같은 경우 오늘 지금 플러스 나온 종목들이 4개밖에 없거든요.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에서는 4개 정도가 그 SQL인가 이 종목하고 MI텍, 그리고 ABL 바이오, 또 위지웍스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수 약할 때 플러스 나온 종목들은 잘 봐줘야 되고, 또 그러고 그 방탄소년단 BTS 관련주들 같은 경우 오늘 LB세미콘이 그 메린치 알고리즘이 들어오면서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은 일단 매수를 안 잡히고, 쟤들이 기간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아침에 슈팅이 나오고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태. 근데 그 BTS 관련주들이 왜 움직이는지는 아이리버도 움직이고 있고, 왜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섹터에서 유일하게 빨간불 켜고 온 종목들이 수소차 관련주들인데, 이게 왜 움직이는지는 어젯밤에 제가 얼핏 자기 전에 뉴스를 봤는데, 2030년도 정도 수준 되면은 수소차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절반 정도로 떨어진다, 뭐 그런 뉴스를 얼핏 봤는데, 설마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이렇게 어떤 뉴스는 나왔는데, 수소차가 정부 사업용 차량 수소차 전면 교체 소식 등에 상승했죠.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 문제를 줄이기 위해 2035년까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과
건설 기계의 동력을 화석 연료에서 수소 전기로 전면 전환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전해진다. 뭐 하여튼 이런 뉴스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 문 대통령이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지시 등에 의해 갖고 시스템 반도체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데, 비메모리 반도체가 뭐지? 일단 모르는 거는 패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고, 또 이렇게 지수가 안 좋은 날은 그냥 지수 연계로 이렇게 뭐 지수가 급락할 때 제가 이야기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지수 급락하면은 빅텍을 다 한다, 한일 단조하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죠. 그러니까 빅텍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상승했죠. 오늘 얼마 정도 상승했죠? 일본 캔들 보면 14%든가 15.48%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하락할 때 해지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뭐 접속하면 다행스러운데, 전쟁주들 들어가면 된다는 거. 일단 다 지금까지는 뭐 앞으로 언제까지 이 흐름이 유지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이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지수가 갑자기 급락한다든지 하면은 빅텍이나 한일 단조로 들어가라,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단톡방에서 애니젠을 추천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잘 봤는데, 의외로 엔신을 추천했더라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 단일가에서 1.16% 출발했습니다. 하락으로 마감했고, 또 그러고 오늘은 감사 보고서가 나오면서, 장사 보고서가 어제 단일가 끝나고 6시 07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별 이상 없다, 이렇게 뭐 이상 없는 걸로 이렇게 감사 보고서가 나오면서 오늘 좀 많이 떴죠. 9.67% 떴는데, 이만큼 뜰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방에서 추천하면서 이렇게 떴는데 9.67% 떠서 출발해서 11.41% 찍고 급락하겠는 케이스인데, 5,670원에서 5,760원 저녁에 들어갔어요, 시가로. 실제로 그 방에서 추천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제 원칙상 약했던 종목이 강할 때는 들어가거든요. 됐는데 손절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5,670원 잡아갖고 순간적으로 5,760원 찍고 바로 밀리길래 매수가 부분에서 손절을 하고 나왔는데, 이 방에서는 그 1점 몇 프로, 그러니까 90% 정도 올랐으니까 1.6% 되겠죠. 수익 나는 걸로 실조로 잡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떤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매매 자체가, 그러니까 대응 자체가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대응을 못할 정도라면은 다른 개인들 같은 경우 과연 대응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뭐 수익 감사합니다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 참 알바들 많이 풀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데 어떤 호구짓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앉아갖고 그 종목 갖고 매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정말 호구예요. 종목 추천이 틀렸다는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실적 자체는 엉터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오후장 관심 종목은 오늘 같은 종목, 그러니까 어떤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고 뭐 이런 장에서는 수급도 별로 안 좋고, 이런 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나사스물 같은 경우도 지금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빠져 있는데, 이런 날은 종가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종가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종가 매매를 포기하는 대신에 이제 시간이 단일가로 와서 단일가에서 어떤 강한 종목들, 재료가, 어제 제가 NAGN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재료가 터지면서 어떤 강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한테 더하는 게 맞아요. 아무 때나 다 출격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탑건이라고 하더라도 출격 횟수가 많아지만 사망 확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 것도 어떤 몇몇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괜찮은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럴 때는 좀 쉬는 게 답이라는 거. 저 같은 경우도 밥은 먹고 소화되는 대로 그냥 한잠 자고 일어날까 생각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